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자동화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면서 테스트 퍼스트 코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명쾌하게 왜 테스트 퍼스트 코딩이 요즘 와서 부각되고 있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퍼스트 코딩 앤 테스트 오토메이션. 이제 드디어 저기서 코딩을 하는데, 도메인 마들에 있는 클래스 하나하나를 실제 뭐 자바면 자바로 짜는데, 그걸 짤 때 앞단의 요구 스펙에서 도출된 테스트 케이스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해야 될 기능이 이건데, 그 기능들을 요새 사용 사례라 그러죠. 유즈 케이스. 유즈 케이스를 코드로 구현했을 때 그 코드가 이 유즈 케이스에서 원하는 요구 상세 내용을 100% 잘 구현했는지 검증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게 요구 스펙에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요구 스펙이 나오면 바로 요구 스펙에 있는 사용 사례별로 이 사용 사례가 제대로 코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만들어서 개발자에 제공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의 결과물이 요구 스펙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코드로 구현할 때 패스해야 될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해요. 그 테스트 케이스가 개발자한테 넘어올 거 아닙니까? 사용 사례별로. 그럼 개발자들한테는 이거 개발하세요 하고 나눠줄 때, 요즘은 이제 사용 사례 단위로 나눠줘요. 이번 소프트웨어는 사용 사례 1000개를 우리가 구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개발자가 10명이야. 그럼 이제 뭐 두당 뭐 한 100개씩 개발하도록 이렇게 나눠주겠죠. 당신이 이거 개발해, 당신이 저거 그래. 그 유즈 케이스를 딱 받을 때 분석자 측에서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 상세 스펙과 함께 그 유즈 케이스를 검증할 테스트 케이스를 세트를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제 코딩합니다. 코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 그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짭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도록 소스 코드를 짜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유즈 케이스가 1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었다. 그 10개의 테스트 메소드를 짜야 되는데, 그 테스트 케이스 하나마다 테스트 메소드를 짜고, 테스트 메소드를 통과하는 소스 코드를 짜죠. 그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를 다 통과하도록 소스 코드를 확장하고, 그래서 10번이 돌아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10개에 대해서 다 통과하도록 소스 코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추가되면서 소스 코드 하나가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짜졌으면 중간중간 10개 테스트 코드를 다 통과하면서 갔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끝나면서 유닛 테스트가 동시에 같이 끝나요. 그리고 좋은 거는 내가 짠 클래스마다 클래스에 1대1로 대응하는 그 클래스를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 세트가 딱딱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클래스가 100개를 짰으면 그 100개 클래스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1500개의 테스트 코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축적이 돼서 소위 테스트 스윗이라는 그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통합 테스트를 한다, 액셉턴스 테스트 한다, large 테스트, 클래스 하나하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 클래스 간의 묶음 또는 서비스, API 테스트, 이렇게 묶음을 테스트할 때 따로 또 테스트 케이스 만들 필요가 없이 클래스 하나하나 만들 때 축적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1500개의 테스트 메소드가 들어있는 그 테스트 스윗을 한번 딱 치면 이게 쫙 돌면서 그 1500개를 혹시라도 바이올레이션 하는 무슨 인터페이스가 있다든가 클래스가 있다든가 메소드가 있는지 바로 발견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놓고 계속 추가 개발을 하고 확장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변경하면서, 변경할 때마다 이 1500개 테스트 스윗을 단추 한 방으로 쫙 돌리기 때문에 변경 후에 이미 짰던 소프트웨어의 그 리그레션 에러라 그러죠. 리그레션 에러가 있는지 그냥 단추 한 방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그레션 에러 있으면 그거를 다 픽스해야죠. 픽스를 한 후에야만 새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매일 10명이 그냥 하루에도 막 10번, 20번씩 변경건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매 건이 끝날 때마다 소프트웨어 전체는 에러 하나 없는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변경을 해도 훼손이 안 된다, 이 소프트웨어가. 왜? 테스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딩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코딩을 하라. 미니멈 코딩. 쓸데없는 코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코딩 잘못해 놓은 거 보면 10년이 가도 한 번도 패스 안 하는 그런 블록들이 막 있어요.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딱 최소한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 퍼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어떤 베니핏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은 요구사항 이해를 상당히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은 유비쿼터스 랭귀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권장을 하긴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추상적인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과 말을 읽는 어떤 개발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꼴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좀 다양하다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테스트 퍼스트 프로그래밍에서 요구사항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테스트 코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요구사항, 추상화된 요구사항을 조금 더 명세화한다는 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들을 우리가 읽기만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야 라고 하는 거를 요구 분석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SI나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하시면 요구사항 분석서라든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많이 읽으시는데 사실 그걸 읽어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요구사항이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테스트 코드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읽기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오해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테스트 코드만 하는 게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베네핏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그 코드 품질 자체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드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패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8가지는 통과를 했는데 2개는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걸 테스트 코드화 하지 않아놨다면 나중에 인수 테스트를 할 때나 한참 이게 지금 개발할 때는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테스트 코드로부터 오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그 즉시 테스트 코드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다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요구사항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코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비기능 요구사항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이제 기능 요구사항들이 들어가겠지만 비기능 요구사항의 대표적인 그 팩터들로 뭐 반응 속도, 응답 속도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환경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테스트 코드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잘 돌아서 또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모듈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해당 코드가 통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붙다 보면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테스트 코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코드 품질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리팩토링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 또는 이제 리팩토링을 하는 그 이유 중에는 사실 좀 더 로직을 옵티마이즈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블하게 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이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재구현하는 거잖아요. 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리팩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뭘까요? 바로 원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겠지만 되던 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걸 테스트 코드가 개런티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리팩토링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고요. 또 리팩토링을 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이 변경하려고 하는 소스 코드를 다른 어떤 소스 코드와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은 테스트 코드에서 다 다뤄지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이를테면 이제 감시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수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이 테스트 코드들이 다 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 자동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 강의나 컨설팅 관련 상담은 아래 문의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